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실은 이제 제가 좀 지금 두 가지 방송을 올렸는데, 하나는 북한군들의 러시아 군으로서 러시아 전쟁 참전하는 거였고, 그것도 이제 어떤 심리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젊은, 지금은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투입되고 있는데, 우선 향후 한 12,000명, 한 개 사단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젊은 병사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러시아 군들이 의해서 그냥 총알바지로 희생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돌려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일단은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정말로 목숨을 건 이 상황에서 그걸 갖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이제 서울경제 김강덕 농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박지원 국회의원이 쫄망쫄망 했으니까 자, 이런 단어를 구사하고 있는 이 국회 일은 좀 이러한 정치 말고 그걸 훨씬 뛰어넘는, 국민들이 바로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윤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결단을 했었다. 그래가지고 2년 반에 통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 안에 혹시 통일이 안 되더라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본을 갖다가 완전히 깔아놓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계보를 잇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설 수 있는 것은 우리 김강덕 논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려놓고 그러나 큰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20%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이런 얘기고, 실제로 만약 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선거 때 찍었던 그 사람들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등 돌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정책을 한두 가지 해서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돌아섭니다. 왜냐? 전부 다 국가와 국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또 굉장히 반가운 이제 그 내용이 서울신문 사설에 실렸는데요. 출생률 청신호, 물 들어올 때 노절 대책 더 절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최저 출산국, 합계 출산율 0.7명인 우리나라의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린다. 지난 7, 8월 2달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2만 명대를 기록했고, 출산의 선행지표인, 그러니까 출산하려면 이제 혼인해야 되니까 혼인 건수도 8월에 전년동월 대비 20%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늘었다. 그간의 저출생 흐름이 반전할 신호인지 주목하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달에도 7.9% 증가해 2달 연속 2만 명을 넘겼다. 최근 5개월간 흐름을 보면 6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출생아가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로 미룬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일 수도 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증가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1년 전과 같은 달보다 20% 증가했고, 지난 7월에도 33% 늘어난 등 5개월째 증가되다.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우리 딸도 결혼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25세에서 49세 남녀 2,5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과 출산율, 혼인건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저출생 흐름이 변동 중인 것으로 읽힌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분 필요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 저하, 재정 부담 가중은 물론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잠재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28년 2.0%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본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면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된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나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육과 양육 돌봄 지원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부부들을 위한 출산 장려책도 필요하다. 기업 또한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런 노력과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진다. 실제로 정부의 크고 작은 지원 대책에 결혼과 출산을 개심했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 특별 혜택 등 출산 가구에 대한 전방위 지원 대책들도 실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결혼 특별세 공제 등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온 정성으로 도와준다는 믿음이 들도록 세밀한 정책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된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네, 이런 추세가 지금 결혼하고 나면은 충분히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신경을 그쪽으로 쓰고 있으니까 결혼하고 출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면은 조금 주저하던 사람들도 우선 주택 문제가 좀 있죠. 이런 문제를 이번에 보니까 뭐 그 무슨 대출 가지고 몇 번 그런 걸 좀 정확하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각 분야에서는 그 전문가도 전문가지만은 그러니까 주변하고 야합하지 않고 국가의 어떤 향후 국가를 위해서 진짜로 자신이 갖고 있는 확고한 어떤 그 지식을 그리고 그 이념을 펼칠 수 있는 장관들을 좀 뽑아가지고 그 사람 지속적으로 그 뭐 서주성이나 이런 거 펼치는 이런 사람들 말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부 강요에 임명이 돼가지고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을 임명해 놓으면은 그 분야에서는 그 신경을 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저기 복지부 장관입니까? 예, 그렇게 좀 제대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해 놓으면은 자리에 본인의 어떤 직을 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아도. 하여간 뭐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우리 전무인들도 안심하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갖다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